제목에 케이시스라고 돼 있는데 한 케이스만 준비했고요. 환자는 이제 신부전으로 입원을 했던 환자고 76세 DM CKD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신부전 파트로 입원해서 이제 하페일러 매니지 한 다음에 에코에서 이제 RCA 리저널 얼모션 애브노멀리티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리 워크업이 의뢰됐던 환자입니다. 이제 코로나리 안지오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 이제 LAD는 디퓨즈하게 이제 칼슘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멀티플 텐던 리전이 같이 관찰이 되고 있고 RCA도 이제 멀티플 리전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안지오를 찍을 때는 제가 찍은 건 아니었는데 이니셜로 이제 캐비지를 레코멘드를 했었고요. 이유는 이제 3베슬 디지즈고 칼슘도 많고 메탈 자켓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해서 이제 캐비지를 의뢰드렸던 분인데 뭐 환자분께서 이제 리퓨즈 하셔서 이제 인터벤션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신부전 하시는 선생님께서 탁 꼭 집어서 DCB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RCA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시술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보시면 사실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DCB 하시는 선생님들 매번 하시는 말씀이 발론 개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2개밖에 못 쓰니까 매번 이제 발론 선택에 고민이 있고 이런 자리에 오다 보면 어그레시브 리전 프리퍼레이션을 막 열심히 하셔서 처음부터 또 큰 사이즈 발론을 하게 되면 또 다이색이나 되게 헤마토마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루틴하게 최근에 이제 울버린 보험이 되면서 세미 컴플라이언트 발론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2.5 세미 컴플라이언트 발론으로 발론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이치인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잘 익스펜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타겟으로 생각했던 부위는 이제 열심히 이제 발론 익스펜션을 했는데 이 부위도 이제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지오를 찍어봤더니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은 정도의 리전을 보여서 이제 스페셜티 발론을 좀 꺼내서 울버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요 앵글에서 이제 안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사실 이제 벌써 하나 썼고 이제 울버린이 보험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안 들어가면 또 발론 사이즈 다음 선택이 굉장히 애매한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7프렌치를 사용하긴 했지만 JR이었고 이렇게 백업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75 NC 발론을 꺼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발론을 했습니다. 아직 잘 안 펴지고 이제 결국에는 펴졌고 계속 여러 차례 발론했고요. 이제 또 이게 펴졌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DCB를 하려고 하면 이게 DCB 딜리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론 익스펜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NC 쓰고 나서 이 NC가 쓴 NC 발론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보시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DCB 통과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고요. 결국에는 울버린이 이 디스탈까지는 딜리버리가 안 돼서 이제 위쪽으로만 이제 계속 발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울버린 통과를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열심히 이제 윗부분이라도 하고 밑에는 이제 NC 발론으로 계속했고요. 발론은 이제 결국에는 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2.5 세미 컴플라이언트 발론, 275 울버린, 275 NC였는데 꺼낸 발론은 나름 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불만족스럽게 이제 펴졌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이제 안지오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실 레지듀얼 스테노시스 30%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30% 이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또 나쁘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미지상에서는 이제 인서클링 칼슘이 360도 쭉 있어서 제가 여기를 이제 스텐트를 넣으면 이게 노멀 투 노멀 하면 다 이렇게 메탈 자켓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루멘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DCB로 끝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B를 딜리버리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실 프록시말부터 이제 이렇게 안 들어가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도터 카테타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터 카테타 쓰고 DCB를 이제 딜리버리 했고요. 이니셜 계획은 이제 DCB 3개 정도 이렇게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고 사실 저도 괜찮은지 이제 확인하고 예전에 이제 DCB를 3개 연속으로 확인 안 하고 이제 하니까 이게 디스탈 엠볼리제이션인지 다이색인지가 이제 보여서 저는 이제 여러 개의 DCB를 동시에 할 때는 한 번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지오를 딱 찍었는데 다이색이 생겼고요. 이게 제가 리전 프랩을 하면서 생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이게 도터 카테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멈춰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도터 카테터가 이제 제가 이제 인젝션을 하면서 이 플락을 건드리면서 이제 다이색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사실 고민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스텐트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프록시말에 스텐트를 넣고요. 엑시트에서도 사실 그 이렇게 헤마토마가 생기고 다이색이 생기면 이제 울버린으로 이제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울버린이 여기 딜리버리가 안 돼서 요 디스탈 부분도 이제 스텐트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탈 자켓을 피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프록시말 디스탈 이제 모두 이제 스텐트를 넣었고 그 사이에 이제 DCB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